네, 안녕하세요. 박찬홍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홍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감면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연장이 좀 늘어났죠, 일몰 기한이.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 안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요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요건이 있고, 그리고 면적 요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초 분양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2, 3, 4번을 보시면 물음표가 하나씩 늘어나죠. 금액 요건은 예전에 없었는데 2020년부터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원래 없었잖아 라는 분들 위해서 물음표 하나만 붙였고, 면적 요건은 이제 혜택을 받을 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오해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이 최초 분양 요건이 물음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요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사업자입니다. 어떤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거냐라는 거죠. 물론 제가 단선 달았어요. 지금 앞으로 보실 내용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매입 임대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건설 임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건설 임대에 해당되실 분들이 이제 주로 매입 임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매입 임대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 비아파트로서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거나 아니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변경신고 포함이니까 단기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바꿨거나 아니면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하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기 민간임대의 경우에 올해 6월 4일부터 부활이 되죠. 그래서 올해 6월 4일 이후에 이 단기 민간임대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거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켜봐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어쨌든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 깊게 6월 달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개정되지 않으면 혜택 받지 못합니다. 개정되면 혜택을 줄 거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기한이 있죠. 무한정으로 그냥 최초 분양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등록해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언제까지냐면 임대할 목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60일 지나서 하면 혜택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임대사업자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액 요건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거의 한 4년하고 한 반 지났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그 이후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금액 요건이 붙어 있어요. 얼마냐면 취득할 당시의 금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만약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걸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취득세 감면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참고하실 건 임대형 기숙사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이건 면적 요건만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면적 요건입니다. 면적 요건은 이제 혜택을 받을 때 면적에 따라서 혜택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니까 100% 감면이죠. 물론 이제 최소 납부세제라고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할 때는 다 감면받는 게 아니고 최소 15%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85%만 감면받고 15%는 납부하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다 면제받는 거고요. 자, 면제받는 요건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면제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면적이 조금 커가지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이거 뭐 받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50% 감면받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감면 안 됩니다. 이 50% 감면은 좀 특수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할 때예요. 이 장기 임대주택은 우리가 세법상 용어죠. 어떤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20개 이상 취득할 때예요. 이건 많지 않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서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20개 이상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미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할 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한 15개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취득할 때 그게 20개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20개부터 초과분 20개 넘어가는 거, 그 초과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50% 감면받는 건 거의 드문 경우니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면제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최초 분양 요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요건, 이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최초 분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가능해 라는 건 기존 요건이에요. 작년 12월 31일 날 법 바뀌기 전에 그냥 최초로 분양받으면 다 혜택 받는 거야. 누구한테? 건축주로부터. 그렇죠? 예. 건축주한테 최초로 분양받으면, 그러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말에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 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고래로 취득하는 경우, 언제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 여기서 최초로 유상거래, 이거는 뭐 최초 분양 이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단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이게 조금 무서운 겁니다. 작년 말에 이 취득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어디까지 적용시킬 거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악은 뭐냐면 어쨌든 최초 분양이지만 건축주가 내가 이걸 분양받기 전에 건축주가 그 주택에 입주를 시키면, 임차인 입주시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입주가 어떤 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입주니까 건축주 본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수분양자, 분양받을 사람이든 누구든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누구라고 적혀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나왔냐면 이 최초 분양만 있다 보니까 건축주가 이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전세를 주고 있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그때 분양하는 거죠. 팔아가지고. 그럼 사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보존등기에서 최초로 소유권 이전이니까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수분양자가 그 집을 사게 되면 최초 분양은 맞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에 최초 분양이 아닌 걸로 봐가지고 이 취득세 감면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법에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임차인이 거주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세를 줘가지고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으면 이건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받기 위해서 잔금 치는 날짜, 그 날짜에 임차인도 같이 입주한 경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전세 끼고 구입할 때 임차인 입주일자하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잔금일자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걸로 봐줄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금에서 우리가 양도세에서 집을 사고 팔 때 같은 날짜에 집을 사고 같은 날짜에 집을 구입했다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민원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먼저 팔고 집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심지어 같은 날짜에 집을 팔면서 또 같은 날짜에 세대가 합산돼요. 예. 그 날짜에 어머님 집으로 가거나 그 날짜에 자녀가 내 집으로 오거나 세대원이 늘면서 주택이 늘어날 때, 이럴 경우에도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세대가 확보된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분양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보일 텐데,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이 취득세 감면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감면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요건에서 충족 못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최초 분양의 그 단서가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